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생각이 나나요? 생각이 잘 나지 않는 친구들은 학습 일지를 한번 펴보고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떠올려 봅시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태경이? 그렇죠. 저번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친구 있나요? 시경이? 그렇죠. 시경이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시경이와 태경이 덕분에 기억이 나나요? 잘 나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사회 수업을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앞에 화면을 한번 봅시다. 앞에 화면을 보고 앞에 화면 한번 봅시다. 앞에 화면에 어떤 사진이 있죠? 네, 그렇죠. 아이들 사진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 사진 잘 보면 뭔가 다른 점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반 친구들 잘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진이 흑백 사진이고 또 학교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학교는 60년대 옛날 초등학교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학생들이 엄청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나오면서 1학년, 2학년, 그리고 지금 5학년에 오기까지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한 학급에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잘 없는 것 같다고요? 네,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걸 보니 우리 친구들 60년대의 아이들만큼이나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 비율은 점차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변화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것과 이 사진을 보면서 이번 수업 시간에 뭘 배우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발표를 해볼까요? 우리 민호 발표를 해볼까요? 네, 민호는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민호의 의견에 동의를 하나요? 네, 좋습니다. 민호, 좋은 아이디어 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배우고 싶은 게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영희. 네, 좋은 생각입니다. 영희는 인구 구성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을 모아보니 오늘의 학습 목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화면에 띄워봤으니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오늘의 활동을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활동, 인구 정책 변화 알아보기. 우리 첫 번째 활동에서 다양한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 인구 구성 비율 변화 그래프 파악 및 예상하기입니다. 우리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미래 사회의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생각해 볼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럼 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전부 다 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두들 6명씩 내 모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둠이 잘 만들어졌네요. 그럼 여러분 이제 모두 사회교과서 24쪽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서 24쪽입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를 보니까 무엇이 보이나요? 네, 자료 1에 사진 4개가 보입니다. 이 사진 4개에서는
여러분이 사진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5분을 줄 테니 모두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사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두먼들과 이야기해 본 후 교과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작성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간 5분을 주겠습니다. 네,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이 끝나면 손은 무릎에 놓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생님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살펴보니 활동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일모듬 희원이 발표해 볼까요? 네,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을 많이 낳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희원이가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네, 제동이. 네, 제동이는 60년대에는 3명만 낳자, 70년대에는 2명만 낳자, 80년대에는 1명만 낳자고 이야기를 하다가 2000년대부터는 많이 낳자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제동이 구체적으로 잘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진을 보고 사진에서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료 2를 보고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5분을 주겠습니다. 5분 뒤에는 발표를 한번 해볼 테니 어떤 현상이 생기고 이러한 인구 변화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네, 여러분 모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2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같나요? 민지가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네, 민지가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발표해볼 사람 있나요? 네, 동호? 네, 동호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물어봐도 될까요? 네, 동호가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산업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호가 잘 생각한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동호가 잘 생각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수가 점점 적어지는 현상을 저출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고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어떤 사회 변화들이 생길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해 볼 사람이 있나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회 변화가 생길지 모두들 생각을 해봅시다. 네, 여러분 3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회 변화가 생길 것 같나요? 우리 지민이 발표해 볼까요? 네, 지민이가 아이들이 놀 곳이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얘기해 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종민이가 노인분들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노인분들과 관련된 산업을 실버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버 산업은 점점 발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종민이가 잘 예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럼 첫 번째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인구 구성 비율 변화와 그래프 파악 및 예상하기 활동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활동과 마찬가지로 모두원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교과서 페이지를 넘겨서 자료 3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3의 그래프 보이나요? 네, 다들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먼들과 앞서서 선생님과 이야기해봤던 자료 1 그리고 자료 2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미래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과 그래프를 분석한 내용과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한 내용을 모둠원들과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나누어주는 모둠 활동지에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모둠 활동지를 한 모둠에 하나씩 나눠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10분을 줄 테니 활동을 시작해 봅시다. 이 모둠은 왜 손을 들었나요? 창호가 리나의 의견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요? 창호, 우리 반이 함께 정한 모둠 규칙이 혹시 기억나나요? 상대방이 말할 때 어떻게 했었어야 됐죠? 네, 그렇죠. 경청해야 됐었죠? 우리 경청하는 태도로 리나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모둠이 있을까요? 네, 모든 모둠들이 시간 내에 충분하게 다 확인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발견한 사실을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우리 이모둠 창호 뭘 발견했는지 발표를 해볼까요? 네, 창호는 어린아이들의 비율이 줄고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는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창호가 그래프를 잘 파악을 한 것 같나요?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보니까 창호가 모둠 활동 규칙을 지켜서 잘 첨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또 창호와 다르게 그래프를 해석한 친구는 있나요? 네, 모두들 창호랑 비슷하게 그래프를 파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래프를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볼까요? 네, 산모둠의 영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영지는 미래에는 65세 이상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어린아이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혹시 영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물어봐도 될까요? 네, 영지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래프를 비교해 본 결과 그래프가 변화 없이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65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어린이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의 이런 파악이 영지가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잘 예상을 해본 것 같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영지 잘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학급 앞선 두 가지 활동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